3번. 3번이 로그의 값이 있습니다. 이 로그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밑의 값이 4가 된 로그의 값들을 더하는 거네. 그럼 제일 첫 번째 값부터 써볼게요. 제일 첫 번째 게 로그 4에 로그 1대2 했으니까 3에 4인가요? 두 번째 게 2대2 하고 있습니다. 로그 4에 로그 4에 5 그런 식으로 더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로그 4에 78을 대입하라고 78 대입했더니 80에 81인가? 근데 로그에 더하기는 곱하기 처리할 수 있잖아. 곱하기 처리하게 되면은 로그 3에 4 로그 4에 5 로그 80에 81? 그럼 이것들은 다 지워지면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알고 있으니까. 로그 A의 B의 값이랑 로그 B의 C의 값이 있으면 이게 누구예요? 그래서 남는 게 누가 남죠? 로그 3에 81이 남아요? 이해된 거 맞아? 로그 3에 81은 4인 것 같은데? 답이 1이 답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기 몇 번이죠? 현호는 왜 뒤통수가 머리가 떴죠? 집에 가서 자고 나왔어? 그 다음 풀어야기 몇 번이죠? 2번, 다음 페이지 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번이 시그마 값을 두 개 빼가지고 253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연수 n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뒤에 있는 시그마의 값을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거는 시그마 k의 값 1부터 n 플러스 1까지 1의 제곱부터 n 플러스 1 제곱까지 더한 거고 뒤에 거 빼기 값을 따로 쓰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제곱 이건 부호가 플러스겠네. 실수배 두 개는 앞으로 나갔고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25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거 두 개 거는 k제곱 k제곱이라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대입한 거에서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한 걸 뺐으니까 뭘 대입한 게 남죠? 뭘 대입한 게 남나요? n을 대입한 거랑 n 플러스를 대입한 거 두 개만 남고 다 지워지나요? 된 거 맞으세요? 근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n-1 곱하기 n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만족한 n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n세제곱 n세제곱 3n제곱 1창의 값이 플러스 n 상수항의 값이 지금 1인 것 같은데 이항했습니다. 250인가? 그럼 인수분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3일인 것 같고 251을 뭐로 쪼개지? 28하고 9? 아 그러네. 딱 되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는 되나요? 따라서 n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자, 그 다음 또 풀할게 몇 번이죠? 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6번은 생긴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 보인다. 6번에서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방정식의 근을 갖다 이용해서 fx의 값을 구한 다음에 fx의 값의 시그마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나누기해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2의 x승 곱하기 fx 빼기 4의 값은 루트 2x 플러스 9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7분의 2x승이라고 써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항한 다음에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유리화하려고요. 유리화해주면 분모값이 누구야? 분모는 2? 그럼 fx가 얼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한 2x승 fx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값은 2분의 2x승 곱하기 이 루트 값이라고요?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4만 이항해 준 다음에 4만 이항해 준 다음에 2x으로 나누기만 하면 fx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4를 갖다 이항했을 때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다. 그 2x로 나누기 하겠다고? 그러면 좀 안 이쁘네. 대입에서 더한 녀석의 값이 2의 거듭제곱에서 이게 문제네, 이게. 그렇다고 2x로 나누기 하면은 4를 더한 다음에 2x로 나누기 하면은 따로따로 더하면 되겠구나. 자, 선생님 지금 구하는 거는 양변을 4를 일단 이항부터 합시다. 사를 이항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4를 이항해주면 여기가 플러스 4일 거고 양변을 2x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럼 fx 값이 앞에 거는 2분의 루트 2x 플러스 9 빼기 루트 2x 플러스 7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4 곱하기 2분의 1 x승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이거 8번째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시그마 k 값 1부터 8까지 fk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그마 안 쓰고 바로 쓰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루트 11, 1 대입했더니 루트 9, 2 대입했습니다. 루트 13하고 마이너스 루트 11, 마지막이 뭘 대입해? 8 대입해? 8 대입했더니 루트 25하고 마이너스 루트 8 대입했더니 이게 앞에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등비수를 한번 따로 구해야 되겠다. 공비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고요. 초항의 값이 누구지? 초항이? 네, 초항의 값 모든 수열의 초항은 1 대입한 게 초항이라고 했습니다. 초항이 누구죠? 공비의 값은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항은 8개입니다. 이걸 산수하세요. 그럼 이 값은 앞에 건 지금 소거되는 게 루트 11이 소거되는 것 같은데 루트 13도 소거될 것 같고 앞에 두 번째 게 남았습니다. 그럼 뒤에서 두 번째 게 남을 거고요. 5-3이어서 2. 2를 2분의 1 곱했으니까 앞에 건 1입니다. 번분수 계산했더니 이 값은 2분의 1이어서 번분수 계산했더니 4-4 곱하기 2분의 1의 8승이야? 되신 거 맞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지금 5인데 뒤에 있는 숫자가 이 8개인데 이 두 개로 약분했더니 이 6개. 이 6개면 64분의 1인가요? 그때 하나의 분수를 쓰라고? 얘가 64분의 누군데? 319? 더 이상 약분은 안 됩니다. 이때 분자분모의 값을 더한 게 필요합니다. 분자분모 더했더니 383인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다음 장에 2번. 다음 장 2번은 등차수열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5번장과 11번장의 비율은 2대 1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가 등차수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 플러스 4d 대 a 플러스 10d의 값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는 a하고 d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요. 내항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외항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9a 값이 마이너스 21이? 어이씨, 숫자가 너무 그지 같다. 약분도 안 되고. 뭐 산수 잘못했나? 왜 이렇게 그지야, 얘? 24D. 23이 약분돼요? 3으로 약분했습니다. 9a가 마이너스 24d여서 3으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8d의 값이
3a. 이제 요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세 번장의 절대값이랑 네 번장의 절대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호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더한 게 7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를 더한 녀석의 값이 7이라고 합니다.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여기서 a하고 d의 값을 구하면 난 이 시그마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나? 근데 문제는 세 번장이 양수인지 네 번장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장, 네 번장의 부호를 알 수 있나요? 가정에서 풀어야 되는 건가? 가정해 봅시다. 첫 번장의 값을 양수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첫 번장을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공차의 값은 부호가 누구야?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의 값은 a 플러스 d, 세 번째 a 플러스 2d, a 플러스 2d의 값은 대입했더니 누구야? d로 정리할까?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8d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d예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뭐야? 3분의 1d? 그 다음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8d한테 4d를 더했으니까. 근데 부호를 따져봤습니다. d의 값이 음수라고 전제한다면 얘는 그냥 나가요? 얘는 부호 바꿔서 나가? 그럼 이랬더니 뭐가 나오죠? (3분의 1d)라고요? 그럼 모순인 것 같은데? d의 값이 21이니까? 그럼 이제 또다시 가정합시다. 두 번째, 초항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d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일 겁니다. d의 값이 양수값이면 첫 번째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건데? 음수니까 마이너 달아요.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건 양수값이니까 그냥 나가고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3분의 4d라고? 나 지금 맞게 썼나요? 그럼 다 더했더니 이 값이 3분의 7d? 3분의 7d 값이 7이기 때문에 공차의 값은 3입니다. 이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차의 값이 3이면 초항의 값은 초항은 마이너스 8. 이제 끝났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 값이 누구라고요? 3d 아니 3n 마이너스 11. 일반항 다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이 4부터 15까지, 앞에 거는 3k-11, 뒤에 거는 ak 플러스의 값은 분모의 차이값은 분모의 차이값이 3이어서 3분의 1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시그마 k 값은 4부터 15까지 부분분수 만들었습니다. 항상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을 쓸 거죠? 그럼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소구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4부터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더니 1분의 1 빼기 4분의 1, 5 대입했습니다. 4분의 1 빼기 7분의 1, 마지막 녀석의 값이 누군데? 15 대입했더니 내가 지금 15 대입하면 45, 45 빼기 11을 안 하고 있는 중이야? 34분의 1? 그 다음 15 대입했더니 30 뭐? 뭐라고 발음하는 거야? 아. 소거하고 남은 것만 쓰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37분의 36? 약분했습니다. 그때 37분의 12의 값을 객관식 보기에서 고르세요라는 문제였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모르면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번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유형으로 되게 자주 출제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착각에서 잘 풀다가 중간 과정에 마지막 거의 다 가가지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는 P1이라고 하는 점의좌표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착각만 하지 않으면 선생님 착각할 포인트만 빨간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1,1입니다. 근데 1,1이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야? 뭐야?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성립해요? 앞에 게 성립해? 앞에 게 성립하니까 P2의 값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2라고 쓰라고요? Y좌표의 부호만 1을 증가시키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성립하는데? 지금은 등호가 성립해? 두 번째 거야? 등호가 성립하면 점의 좌표 어떻게 하라고요? P3은 누구야? P3의 점의 좌표는 X좌표만 1로 둔갑하라고요? 1을 증가하라고 X좌표만? 그럼 점이 뭐가 되는데? 이게 실수하는 첫 번째 포인트야. 대부분 애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써있는 게 분명히 Y좌표 1이라고 써있는데 X좌표 값만 1만 증가하라고 했나? 라고 생각해놓고 Y좌표 그대로 2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든지 Y좌표의 변화를 2라고 쓰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 요것만 실수 안 하면 보통 문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자, 2,1을 대입했습니다. 2,1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P4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누구라고요? 부동호가 성립하면 뭐라고? Y좌표만 1 증가하라고요? 여전히 이렇게 부동식이 성립하나요? 또 Y좌표의 값을 1 증가시켰습니다. 여전히 부동호가 똑같이 성립하네? 그럼 또 Y좌표만 증가시켰습니다. 이제는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하면은 P7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3,1이네요. 요걸 3,4라고 쓰는 병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것만 살짝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빡 오지 않아? 다시 그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도 이렇게 될 거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냐? 그랬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P8이라는 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내가 지금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메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P8이 누구냐고요? 3,2예요? 부동식에 성립했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X좌표, Y좌표씩 늘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지? 상관마 8이 누군지 알아, 니네? 우리 손가락 있잖아. 얘가 누구냐고. 네, 이건 P14겠네. 왜냐면 2에서부터 6이 커졌으니까 8까지. 얘는 P13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15라는 점의 좌표 누구라고요? 등호가 성립하니까. 네, 4,1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써가지고 언제까지 쓰라고? 언제까지 쓰라고? 25번째 것까지 쓰라고? 뭐, 천 몇 번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25번째 것까지 모든 점의 X좌표, Y좌표를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야, 그럼 뭔가 패턴을 느껴가지고 규칙성을 세우지 않고선 다 써가지고 풀 순 없잖아. 다 써서 풀긴 싫어. 그럼 어떻게 끊을 건데? 군수열로 끊을 거야? 처음은 뭘 기준으로 끊을 건데? X좌표가
1인 것들, x좌표가 2인 것들, x좌표가 3인 것들, 이걸 군수열로 끊어야 되겠네. 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 25까지 말하면 처음에는 x좌표 1인 것들은 2개, x좌표가 2인 것들은 4개, x좌표가 3인 것들은 8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x좌표 4인 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x좌표 4인 것만 해서 16개인데 25번째까지만 지금 더하라고 있잖아. 여기까지 6개, 14개, 이러면 30개잖아. 그러면 25번째 것까지만 해야 되니까 우리 몇 개가 필요한 건데? 앞으로 11개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1개만 더 있으면 좋겠으니까 마지막 점의 좌표 누군데? 아, 여기 11개 있으면 좋겠다며. 아, 이게 이거라고? 이 점의 좌표는 4, 11? 이래야지 정확히 11개인가요? 내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x좌표, y좌표 다 더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군에서는 합한 게 누군데? x좌표 더했더니 2, 3, 5야? 두 번째 군에 것들 다 더하면은 2 다 더하면은 4, 아니 8, 뒤에 건 10, 18인가? 그 다음 녀석의 x값이 8개니까 3이 8개니까 24. 1부터 8까지 합의값이 필요한 거네. 참이나 x좌표를 다 더한 녀석의 값은 24, y좌표를 다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8 곱하기 9, 36, 24고 36 더했더니 마지막 녀석의 값은 4의 값이 11개입니다. 4의 값이 11개고 1부터 11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1부터 11까지 합은 2분의 11 곱하기 12, 66, 44에 66 더했더니 이거 더하기를 못하겠어. 몇이야 이거? 193?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원래 기출문제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문제 변형한 거야. 기출문제를 변형한 건데 원래 기출문제는 이 녀석의 뭐 이게 누군지 맞추세요. 뭐 이런 기출문제였어. 한번 해볼까? 이 숫자가 지금 2개, 4개, 2의 거듭제곱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개수 세 가지고 오고 하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PR로 가겠습니다. 근데 창빈아, 창빈아, 너 왜 이렇게 졸아? 잠을 계속. 자, CPR에서 풀어야 될 거 쪽수 불러주세요. 숙제를 다 못했다고요? 199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뒤에. 네. 야, 오늘 수요일이고 숙제는 일요일날 나갔는데 3일 동안 숙제도 많지도 않았잖아 이번에는. 니네 뭔가 정신상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숙제가 안 하는 게 잦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강훈아? 강훈아 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왜 숙제를 못하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199쪽부터 몇 쪽까지 해야 되죠? 아, 똑같은 새끼들. 너는요? 다 있어요? 199쪽부터 몇 쪽까지 풀이하면 되죠? 205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199쪽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4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1번이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줄이라고 있고요. 다만 공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공차값을 구한 다음에 다섯 번째를 맞추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건 첫 번째밖에 없습니다. 공차를 맞추라고? 그럼 일반항부터 써볼까? 일반항이 누군데요? 공차의 값은 D라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초항이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건가? 이러면 1 대입은 마이너스 1인가요? 공차의 값은 D라고 가정했고요. 저기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등차줄 일반항은 가정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충 대입해서 푸세요. 다만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가 플러스니까 난 유리화 한 다음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유리화할 때 조심할 점은 항상 앞에 게 컸으면 좋겠거든. 쌤이 지금 앞뒤의 걸 순서를 바꾼 다음에 유리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뒤 순서 바꾼 다음에 유리하면 분모의 값이 이건가? 분자의 값은 이거 같습니다. 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유리화까지 했습니다. 근데 분모의 값이 뭐지?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 게 뭐냐고.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게 되면 그게 공차인가요? 분모의 값이 공차 맞아요? 분모 공차의 값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공차는 누구지 모릅니다. 남은 녀석은 이 루트 값한테 대입해가지고 소거할 수 있는 거 소거하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항 플러스 1 빼기 첫 번째 항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2 대입했더니 루트 세 번째 항 플러스 1 빼기 두 번째 항 플러스 1입니다. 마지막에 10까지 대입을 하면 10 대입했습니다. 11번째 항 플러스 1 빼기 10번째 항 플러스 1입니다. 소거되는 게 누가 소거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소거되는 녀석의 값은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앞에 두 번째 게 남았습니다. 그럼 소거되고 뒤에서 두 번째 게 남겠네요. 이제 여기다 숫자 대입해 볼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항 필요하다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고 11번째 항 필요하다며. 11 대입했습니다. 11 대입하면 누군데요? 11 대입하면은 10D-1인가?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D분의 1 곱하기 제일 첫 번째 건 빵인가요? 마지막 거는 루트 10D? 대입했더니 루트 10D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녀석의 값은 루트 D분의 10이야? 그 값이 루트 1라면서요. 따라서 공차의 값이 5인 거 밝혔습니다. 공차 양수인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럼 공차의 값이 5가 되면 일반항의 값은 5n-6이야? 여기다 5 대입한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항의 값은 19가 답이죠?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5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56번으로 가겠습니다. 56번은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표가 있습니다. 얘는 군수열 문제, 활용 문제로 바둑판 모양에다 숫자를 채워진 형태인데 숫자가 배열된 것들의 규칙성을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요구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별한 문제고 유명한 형태야.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자, 선생님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숫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 세 번째 줄 숫자, 네 번째 숫자를 이 각각의 숫자들을 확인해 봤거든. 첫 번째 거는 초항이 누구예요? 0B가 누구야? 첫 번째 줄의 것들은 초항 1, 공비가 1. 두 번째 줄의 것들은 초항 1, 공비는 세 번째 줄의 것은 초항의 값 1이고 공비의 값은 3가? 네 번째 줄은 초항의 값이 1이고 공비의 값이 8인 등비수열들을 배열한 거네. 그것들이 지금 관찰됐고요. 문자 요구한 거는 i번째 줄의 j번째 위치에 있는 숫자가 2의 85승이 되도록 하는 ij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i번째 줄에 j번째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i번째 줄에 j번째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려고. i번째 줄에 j번째 숫자를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i번째 줄에 j번째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줄에 j번째 숫자인가요? 첫 번째 줄에 j번째 숫자가 누군데요? 무조건 1이라고? 앞에 j번째 게 무조건 1이라고? 두 번째 줄에 j번째 숫자는 누군데? 등비수열이잖아. 누구냐고. 네, 2의 j-1승이겠죠? 초항의 값이고 공빈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j번째 숫자는 누군데요? 4의 j-1? 그럼 이건 이렇게 쓰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네 번째 줄에 j번째 숫자가 누구예요? 8의 j-1승이에요? 8의 j-1승이면 2의 3승의 j-1승인가?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i번째 줄에 j번째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괄호 속에 누가 있다고요? 2에 i-1승이 있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문제 요구한 거 자체가 질문이 이거네? 요 숫자가 2에 몇 승이었으면 좋겠다고? 85승이었으면 좋겠다고?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결국은 문제의 질문 자체가 i-1과 j-1을 곱한 녀석의 값이 85가 나오는 i제를 맞추세요라는 얘기잖아. 근데 85라는 숫자는 누구 곱하기 누군데? 17 곱하기 5밖에 안 돼? 그럼 i라는 녀석의 값이 5라면 j의 값은 i의 값이 6이면 j가 18이야? 또는 i의 값이 18이면 j의 값이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맞나요? 아, 스님 이것도 되잖아요. i가 만약 2가 되고 j가 86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안 되지. 왜 안 돼? 네, 3 이상의 숫자 중에서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하고 86, 86하고 2는 하지 마세요. 3 이상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되는지 간에 i하고 j 합의값은 24가 답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6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2번은 포물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물선이 두 개 있는 것 같고요. 상수함수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물선이 y는 n이라고 하는 선과 2, 4, 5면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n이고요. 다른 포물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b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포물선 위에 있는 포물선과yn이 만나 생긴 점이고요. bn은 아래에 있는 포물선과yn이 만나 생기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럼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지금 두 개의 포물선이 다른 포물선이기 때문에 먼저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y축까지 거리 재려고 하고요. 그 다음 길이의 값은 y축으로부터 bn까지 길이의 값을 따로 구할 생각이거든. 두 군데 길이값을 더해가지고 an, bn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면 10번씩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포물선과 y는 n이라는 녀석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항해가지고 2배 해준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럼 결국 x라는 녀석의 값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
양수값 선택해야 돼? 음수값 선택해야 돼? 네, 음수값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a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2, y 좌표가 n인가요? 이제 b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bn의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면 2분의 x제곱과 n이 만나 생기는 교점 구하면 되는 거고, 두 개 같다고 놨더니 x제곱의 값은 2n이니까 이번에 양수값을 선택해, 음수값을 선택해. 그래서 루트 2n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b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루트 2n, n이네.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것 자체가 a, bn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a, bn의 길이의 값은 큰 거에 작은 것만 빼면 되죠. 자,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거 뺐습니다. 2n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2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분모에다 대입해가지고 유리하면 되는 거잖아. 유리화 정도는 옮겨 적을 때 암산해서 쓰는 게 좋겠다. 자, 절식은 시그마 k의 값이 2부터 49까지. 근데 분모의 값은 유리하면 분모가 누군데? 그 2는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루트 2k 빼기 루트 2k 마이너스 2만 남았습니다. 여기다 2부터 49까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2 대입했습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빵인가? 아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3 대입했습니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마지막에 49 대입했습니다. 루트 98 빼기 지워지는 거 소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워지는 게 루트 4가 지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번째 게 남았기 때문에 끝에 두 번째 게 남았습니다. 뭐야? 그런 소리는 뭐야? 여자애들 앞에서 싸움 잘하는 척 혼낼 때 내는 소리 아니야? 자, 마이너스 루트이고 얘는 7루트 2. 6루트인가요? 답이 3루트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63번으로 갔습니다. 63번은 시그마 속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을 때 문제입니다. 시그마 속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1, 2, 3, 4 정도를 대입해 봐야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녀석의 값을 먼저 구할 생각인데 시그마 다음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K값 대신에 1, 2, 3, 4 정도는 대입하고 나서 규칙성이 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K한테 1 대입했더니 2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야? 맞아요? K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K한테 2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사인 n파이? K한테 3 대입했습니다. K한테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n파이? K한테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던 2의 4승 곱하기 사인 2n파인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값이 누군지 압니다.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 대입할 건데?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잖아. n값한테 1 대입하든 2 대입하든 3 대입하든 4 대입하든 밑줄 친 게 누구라고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파이 대입하고 2파이 대입하고 3파이 대입하고 4파이 대입하고 이런 뭐가 되냐고 이런 게 빵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n값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했을 때 이건 무조건 빵이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얘가 누구지? 1 대입하면 누구야? n값한테 1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누구냐고. n값한테 2도 대입할 수 있죠. 우리 n값한테 나중에 2도 대입할 거잖아. 근데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다시 빵이야? 근데 이런 녀석을 지금 몇 개 써야 되는데. 졸라 많네? 1, 2, 3, 4만 대입하는 거 아니잖아. n까지 대입해야 돼? 엄청 많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아, 이렇게 봤더니 좀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아, 이것도 문제네. 둘 다 K라는 변수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건 실수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 K가 없는 것만 실수해서 이 시그마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시그마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K가 다 있으니까. 그럼 상황이 뭐지?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나중에 n값을 대입하면 뭔데? 2의 n승 곱하기 사인 2분의, 야, 근데 이걸 1부터 10까지만 대입하라고 n값한테? 이것들의 합한테 여기다가 합 구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대입하라고? 그럼 낱개로 각각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을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고 이거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 이건 어차피 빵이니까 필요 없잖아. 여기다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고 짝수인 건 무조건 빵이잖아. K가 짝수인 건 필요 없어. K가 짝수인 건 필요 없어. 어차피 사인값이 빵이니까. 그러면 K가 N일 때까지 제일 첫 번째 거한테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N값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누군데? 1 대입하면 사인값 1이니까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는 4 대입했더니 다시 빵이야. N값한테 4 대입하면 5 대입하면 이거 4개가 이제 반복하겠네? 그럼 결국 10개 더하면 뭐가 돼? 10개 대입하게 되면 2만 남아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시간대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2가 남습니다. 에어컨을 잠깐 틀어야 되겠다. 가겠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야? 8로 묶은 다음에 계산할까? 8을 묶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빵인가요? 이거 4개가 반복하겠네요? 4개가 반복하면은 괄호 속의 것들 10개 더한 건 누구야? 괄호 속의 거 10개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마이너스 8이네? 그럼 나는 지금 필요한 거는 어차피 n값은 10이라며. n값이 10이 최대값이라며. 그러면 1, 3, 5, 7, 9만 필요한 거야? 5였을 때 계산하려고요. 5였을 때면 2의 5승 곱하기 사인 2분의 5n파이야? 아니다, 5n파이 맞아? 자, 그럼 제일 처음에 32로 묶어 쓰겠습니다. 32로 묶었으면 2의 5승 32로 묶었으면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사인 2분의 5파이는 1인가요? 창빈아, 사인 2분의 5파이의 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했더니 빵? 3 대입하면 사인 2분의 15파이. 2분의 15파이면은 2파이를 몇 번 빼야 돼? 2파이를 7번 빼야 돼? 아니, 2분의 7번이 아니지. 2분의 15파이면은 2파이를 몇 번 빼야 되는 거야? 3번? 2파이를 3번 빼면은 6파이인데? 6파이 빼면 2분의, 그러네. 2분의 3파이가 남네. 2분의 3파이면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것도 이렇게 4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랑 홀수 중에서도 규칙성이 이게 규칙성이구만. 이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네? 그럼 결국 남는 거 뭐가 남아요? 그 다음 녀석 값은 7이었을 때가 있겠네? 7 되면 2의 7승 곱하기 사인 2분의 7n파인데 규칙성이 128 곱하기 마이너스 1빵 플러스 1빵 이게 4개가 반복되겠네요? 이거 다 더하면 누구예요? 네, 이건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럼 마지막 거 안 해도 되겠는데? 9였을 때는 누구란 얘기야? 계산 안 해도 누구인지 알지 않아? 512? 비슷한 패턴으로 이건 51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산수 어떻게 해? 이거 다 더하라고 1의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빵, 6, 2, 4, 8 다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빵? 답이 1번이 답이네요. 400대가 나왔죠. 400대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게 빼면 누군데? 400 이게 300 몇이야? 300대 아니야? 300? 아 그러네 500대가 안 나오네. 뭘 잘못했지? 소홀하게 했던 녀석의 값은 여기는 요거 약간 소홀하게 했는데 이거 2분 제일 처음에 1대2 했을 때 2분의 3파니까 마이너스를 맞아. 2대2반 빵 맞아. 3대2 했을 때 2분의 9파이 2분의 9파이면 2분의 8파이를 뺐더니 2분의 파이 플러스를 맞아. 4대2 하게 되면은 빵 맞아. 5대2 하면 2분의 15파이 2분의 15파이는 마이너스를 맞아. 다 맞는데? 뭐가 잘못됐지? 오이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답이 안 나와? 다시 해. 다시. 오이씨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시그마 K 값 1부터 10까지 제일 첫 번째 게 2의 1승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2의 제곱 곱하기 사인 n파이 그리고 2의 9승 곱하기 사인 2분의 9n파이 2의 10승 곱하기 사인 5파이 이 중에 짝수가 써있는 사인의 값들은 뭘 대입해도 빵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다 빵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다 빵 정수파이니까 다 빵이고 남은 녀석의 값은 n파이 앞에 홀수가 써있는 게 남은 값들 창빈이 지금 괴로워 뒤진다 아주 그냥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남은 녀석의 값들은 5개 아 틀린 게 없는데 왜 답이 안 나와? 그 중에 사인 2분의 n파이하고 사인 2분의 5n파이는 사인 2분의 9n파이는 어차피 여기서 2n파이 2n파이씩 더했으니까 다 같은 값. 이 값들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반복되는 숫자가 1 대입했을 때가 1, 2 대입하면은 빵,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4대 2번 빵. 이게 반복이야. 이게 반복되면 10개 더한 녀석의 값은 1이 맞지? 맞죠? 사인.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나? 아까랑 똑같은데? 사인 2분의 3n파이하고 사인 2분의 7n파이는 추가된 게 2n파이만큼 추가됐으니까 주기가 2파이라서 같은 값. 1대 2 했을 때가 사인 2분의 3파이여서 마이너스 1. 2대 2 하면은 사인 3파이여서 빵. 3대 2 하면 2분의 9n파이. 2분의 9n파이는 2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1. 4대 2 하면 사인 6파이니까 빵. 이거 반복. 그럼 10개 더한 녀석의 값은? 맞아. 선생님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10승까지 뭐지? 음. 이게 n승까지. 2의 n승까지한테 어차피 2의 n승까지인데 10까지 대입할 거니까 2의 10승까지가 최고잖아. 2의 10승들은 다 빵이고. 요게 마지막에 아니지. 쌤 10까지만 대입했구나. n까지 대입했어야 되는데 그걸 쌤이 실수했다고? 하지만 n값한테 어차피 1부터 10까지만 대입할 거라서 k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지. k한테 아니 n값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잖아. n값한테. 요걸 잘못 썼네 지금 쌤이. 요걸 잘못 써버렸네. 그러네. 이 부분에서 지금 실수가 있었나 보다. 대입하는 건 n값한테 1부터 10까지, n값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거고 문제는 요 녀석의 값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뒤에 게 뭐가 있는 거지? 마지막 녀석의 값은 2의 n승 곱하기 사인 2분의 n제곱 파이가 마지막. 그럼 선생님이 잘못한 거는 이 뒤에 있는 항들이 어차피 10까지만 아니지 k한테 1부터 n까지 k한테 1부터 n까지 이 부분이 문제네 지금 이 부분이 착각하고 있었네. 이 부분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게 1부터 10까지 대입하는 게 문제지. 여기다 1부터 10까지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여기까지는 1부터 10까지 대입한 녀석의 값 구했어 아까 전에. 그런데 여기 이것들한테 1부터 10까지 대입한 녀석의 값이 1부터 10까지 대입하기 1부터 10까지 대입하기 1부터 10까지 대입하기 10이 나올 때까지만 더하세요. 근데 맞는데? 헷갈리네. 근데 여기까지만 대입하면 되는데 왜 답이 안 나와? 여기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오차가 발생하지? 음.
방향이, 각도를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썽이니까 n값은 미리 1부터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풀자고. 그러네. 그렇게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됐어. 그럼 승우가 제안한 방법대로 풀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1부터 n까지 대입하려고요. 미리 1부터 n까지 대입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건 1 대입했더니 시그마 k값 1부터 1까지 2의 k승 곱하기 사인 2분의 k파이 n값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k값이 1부터 2까지 2의 k승 곱하기 사인 k파이 3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 k값이 1부터 3까지 2의 k승 곱하기 사인 2분의 3k파이 마지막 녀석의 값이 10을 대입했더니 시그마 k값이 1부터 10까지 2의 k승 곱하기 사인 5k파이. 그러네. 이렇게 하면 해결되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첫 번째 건 1만 대입한 거라서 1 대입한 게 누구지?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1 대입해도 빵, 2 대입해도 빵. 세 번째 거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은 플러스 4,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인가요? 아니지. 2 대입하면 빵이지. 2 대입하면 빵, 3 대입하면은 8. 그 다음 녀석이 5 대입한 거. 창빈이가 잠에서 깼으면 좋겠는데 창빈이 계속 끝까지 잠을 즐기네. 7 대입한 거. 9 대입한 녀석의 값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5 대입한 녀석 계산하고 있습니다. 5 대입한 녀석의 값은 제일 처음에 1 대입했더니 k한테 1 대입했더니 2, 그 다음이 빵, 그 다음이 마이너스, 그 다음이 빵, 플러스 32, 그 다음 7 대입한 거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빵, 3 대입했더니 8, 빵, 마이너스 32, 빵, 플러스 128인가요? 마지막 녀석의 값이 9 대입한 거. 처음에 1 대입했더니 2, 빵, 마이너스 8, 빵, 플러스 32, 빵, 마이너스 128, 빵, 512. 이걸 계산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2부터 계산합시다. 2의 값들은 2만 남아요. 8의 값들은 다 지워져? 32의 값들은 하나 남고 128의 값이 지워지고 512가 남아요? 몇이야 이제? 546인가요? 그러네. n값한테 미리 대입하면 되는 거였네. 아까 했던 건 선생님이 10 이후의 것들을 놓쳐가지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이죠? 1266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앞에 있나요? 1266번으로 갔습니다. 73이라는 숫자는 다해서 몇 번 나타나는지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i번째 줄에 j번째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i번째 줄에 j번째 거랑 비슷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줄에 대해서 관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관찰했더니
이 각각의 줄에 있는 것들은 무슨 수열이야? 그럼 초항이랑 공차의 값을 관찰해 봅시다. 첫 번째 값은 1, 공차의 값은 빵입니다.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값은 1이고 공차의 값은 2입니다.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값은 1이고 공차의 값은 4. 첫 번째는 1, 공차의 값은 6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n번째 줄에 n번째 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줄에 n번째 항이 누구예요? 두 번째 줄에 n번째 항은 누구야? 공차의 값은 2, 초항의 값은 1, 일반항이 누구냐고요? 세 번째 줄에 n번째 항이 누구죠? 네 번째 줄에 n번째 항은 누구예요?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면 n번째 줄에 n번째 항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니 앞에 있는 숫자는 두 번째 줄이면 2, 세 번째 줄이면 4, 네 번째 줄이면 6이라고? 아, 이걸 뭐라고 쓸 건데? 이 대입하면은 2, 3 대입하면은 4, 4 대입하면은 6.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계수이고. 근데 강훈아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 설명과 너희 시선이 일치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거든? 자, 근데 1, 3, 5는 뭐라고 쓸 건데? 이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숫자야? 맞아요? 이 대입하면은 1, 3 대입하면은 3, 4 대입하면은 5. 맞나요? n번째 줄 n번째 항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됐어? 자, 요 녀석의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얘가 7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온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정방정식 풀라는 것 같은데? 앞에 거는 지금 2n-1 곱하기 n인데 뒤에 거는 2n-2까지만 써볼까? 우변이 누구지? 이건 플러스 3이 있었는데 이건 플러스 2로 끝나잖아. 우변이 누구냐고. 플러스 1 하나 이항했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n-1 곱하기 n-1의 값이 72라고요? 나의 바램은 꼴랑 이거네. n-1 곱하기 n-1의 값이 36이 나오도록 하는 mn의 순서쌍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36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36도 되지만 2 곱하기 18도 되고 약수의 개수를 알면 좋겠다. 36은 약수가 몇 개인데? 36은 약수가 몇 개냐고. 약수의 개수가 9개라고 36이? 야, 그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약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m과 n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려고 제일 처음에 1하고 36이면 누구라고요? 또는 37하고 2일 때도 되겠네? 이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mn의 순서쌍이. 이때도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때도 두 개일 거 아니야. 이때도 두 개일 거 아니야. 이때만 몇 개라고요? 그럼 다해서 몇 개 있다고요? 다해서 이건 출현하는 횟수와 73이 출현하는 횟수는 9번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68번으로 갔습니다. 68번은 z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값이 z값입니다. 그런데 자연수 n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z의 k승의 값이 실수가 들어가는 k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네. 자연수 n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복소수 z의 값을 k승한 숫자가 실수가 들어가는 k값의 개수를 an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일단 저 an 값을 차근차근 구해봐야 되겠다. z라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은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z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실수가 맞아? z 제곱한 게 누군데? z를 제곱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i죠? z의 값을 삼성했습니다. z의 값을 삼성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가? z의 값을 4승하면 누구야? 그러면은 느낌이 오는데? 4의 배수번 거듭제곱했을 때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8번, 12번 이때만 지금 z의 값은 거듭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1이 누구라고요? A1은 개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A1은 몇이에요? A1은 빵이죠. 1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Z의 거듭제곱이 실수가 들어가는 K의 개수가 필요한 거거든. 1 이하의 숫자 중에는 절대 Z의 거듭제곱이 Z의 1승밖에 없는데 그땐 실수인 거의 개수는 빵개라고요. 자, A2는 몇 개예요? A3은요? A4가 됐을 때가 4 이하의 숫자 중에 Z의 거듭제곱 중에 실수가 되는 거는 한 번이라고요? 그럼 A5는 몇이야? A6은 A7도 1인데 A8이 되면은 두 개가 돼요? K값이 4일 때하고 8일 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네. 9였을 때가 두 개, 10이었을 때는 두 개, 11이었을 때도 두 개, 마지막에 12가 되면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대 12승. 그런 수에 대해서 문제가 31번째까지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살짝 그지 같네. 31번째 것까지 구해야 되는데 A만 더했으면 쉬울 건데 Z의 K승까지 같이 곱하라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끝내야 되겠구만, 이렇게. 제일 처음엔 빵이 3개 있는 거잖아. 빵이 3개 있고 내가 여기다가 4, 5, 6, 7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Z의 4승,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의 값들은 옆에 있는 A 값들이 다 1이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Z의 8승, Z의 9승, Z의 10승, Z의 11승한테 곱하는 A8부터 A11까지 값이 2라고요? 이해될 것 같은데? Z의 12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곱한 건 3이라고요? 이걸 31번째 것까지 더하라고 하겠습니다. 31번째 것까지? 근데 이거 4개 더한 게 누군데? Z값 몇 개 써볼까?
Z의 5승의 값이 누군데요? 아, 이렇게 쓰기 귀찮다. Z 4승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Z? Z의 6승의 값은 마이너스 Z제곱? Z의 7승의 값은 마이너스 Z 세제곱? Z의 8승의 값은 다시 1인가요? 근데 4개씩 더한 게 누구냐고? 일단 이거 4개 더한 게, 아이고야, 이거 3개 더한 게 누구야? 아니구나, 다 더할까?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4개씩 더하는 거잖아. 어디서부터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더해볼까? 4승, 5승, 6승, 7승 이것만 더하려고. 이것만 더하면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1승, 2승, 3승, 4승의 값을 더한 게 누구냐고. 이거 4개 더하면 누구냐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야? i 하나 더 있어? 루트 2 플러스 1i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4개 더한 녀석의 값은 1 빼기 루트 2 플러스 1i네. 아이 더러운 새끼들 왜 이렇게 무지 그지같이 줄지 않냐? 여기다는 한 배 하세요. 그런데 얘는 Z의 4승을 더 곱한 거잖아. Z의 4승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를?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i라고? 이거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a라고 할래. 1부터 Z제곱 1부터 Z제곱 아 이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구나.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 구한다면 아닐 뻔했어요. 내가 이거 4개 더한 게 아니지 지금. 이거 3개 더한다면 1 더하는 거지. 3개 더하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i 루트 2 플러스 1i한테 1을 더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i인가요? 맞아요 이제? 얘를 그냥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걸 통으로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의 것들은 누구라고요? a야? 두 번째 줄은 누구야? z의 4승을 곱했고 2도 곱했으니까 z의 4승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돼? 이건 z의 8승의 값을 곱한 거니까 z의 8승은 플러스 1이니까 이건 3a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z의 16승부터 z의 몇 승까지야? 16, 17, 18, 19? 그 다음 녀석은 또 누구야? z의 18승부터 18, 19, 20, 21?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31번째 것까지 하라고? 살짝 괴롭네. 그 다음이 z의 몇 승부터? 22, 어디 뭐 잘못했어? 아, 이걸 잘못했네. 20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23번째 거, 24부터 시작해서 27번째, 28부터 출발해서 28, 29, 30, 30이 딱 떨어지네. 이거라고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a, 5a, 마이너스 6a, 7a라고? 다 더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4a냐? 그럼 4a 값을 걸어보겠으니까 4a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1i? 거기서 a, b의 값을 읽으세요. a는 마이너스 4, b의 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4?
A에서 B를 빼세요. A 빼기 B의 값은 4루트인가요? 문제 되게 그지 같다. 그냥 복잡하게만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시 집중해 주세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말만 좀 어려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 점화식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두 번장의 값이 첫 번장한테 3을 더한 거고 세 번장의 값이 두 번장한테 3을 더한 거면 네 번장도 세 번장한테 3을 더한 거라면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한테 3을 더했다고 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나중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우리는 수열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해.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두 번장의 값은 첫 번장한테 2를 곱한 거 세 번장의 값은 두 번장한테 2를 곱한 거 네 번장의 값은 다시 세 번장한테 2를 곱한 거 이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한테 2를 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얘가 1번 공식부터 10번 공식까지가 있어. 이게 우리가 배우려는 점화식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말고 실은 40여 가지의 점화식 공식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건 딱 이 10가지 범위에 출제하는 편이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근데 수능 시험은 최근 수능 시험은 전에는 이 10가지 게 매우 중요하게 수능에 다뤘었는데 최근 수능 시험 문제는 그냥 첫 번장 1대입에서 구하고 2대입에서 두 번장 구하고 세 번장 구하고 네 번장 구하고 처음 1, 2, 3, 4만 대입에서 푸는 형태의 문제가 최근 출제되는 수능 문제. 그러니까 최근 수능 경향은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공식에 입각해서 공식만 잘 외운 애들만 맞추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규칙성을 느낀 다음에 풀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하지만 내신 시험은 10개의 점화식 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10개의 점화식 공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1번 점화식. 제일 첫 번째 점화식은 이런 형태의 점화식입니다.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한테 어떤 숫자를 더한 형태의 점화식입니다. 얘는 숫자입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3을 계속 더하는 작업. 그러면 n번장한테 숫자를 더한 게 다음 항이니까 이 숫자는 무조건 공차겠네. 보자마자 등차 수인 걸 인지할 수 있겠네.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자마자 이 숫자 더해진 게 공차여서 이 점화식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그럼 난 초항만 누군지 알면 공차가 누군지 알 수 있어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장의 값은 3이야. 그런데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보다 5가 큰 녀석이야. 그럼 초항은 3, 공차가 5니까 결론은 일반항이 누구란 얘기예요? 5n-2란 얘기예요? 이래야지 공차의 값 5가 되고 초항은 3이니까요? 이런 유치한 문제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조화 수열의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런데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숫자가 곱해진 거야. 그럼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n번장한테 숫자를 곱해 다음 항이 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등비 수열의 점화식인 것 같습니다. R이 공비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값은 3이야.
n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한테 5를 곱한 거야. 그럼 일반항이 누구란 얘기야? 초항은 3이고 공비의 값이 5니까 일반항이 누구냐고. 3 곱하기 5에 이런 유치한 것들이 기본점화식, 등차수례점화식, 등비수례점화식입니다. 그런데 점화식, 등차수례점화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화식이라는 표현 자체는 전후 좌우의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거든. 전후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여기에 이런 항들이 추가될 수도 있어. 좌우에 있는 항들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식이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의 점화식은 등차 중 항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의 등차 중 항인가요?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이 있으면 n 플러스 1번장이 가운데 항이죠? 그래 등차 중항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등비 중항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값이 an 플러스 2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걸 다르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점화식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점화식은 역수의 값이 어떤 숫자가 더해진 경우에 이러면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 아니야?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an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역수가 등차면은 an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조화수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보이면 역수의 값이 일정한 숫자가 증가하는 녀석이 다음 항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화수열의 점화식인 거네. 그런데 조화중항이 뭐였지? 말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조화중항이 뭐였어? 조화중항이 말로 뭐였냐고요? 합분의 2 곱이었다고요? 좌우에 있는 항이 n번장이나 n 플러스 2번장이어서 합분의 2 곱이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이걸 더 많이 제시합니다. 분모의 값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n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2번장 이렇게 더해준 녀석의 값은 요거라고. 근데 조화수열의 점화식 특징이 있어. 두 개 곱해지는 거는 조화수열이 유일해. 조화수열은 두 개 곱해진 걸 만나시면 무조건 조화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여기 세 개까지는 이거 세 개까지는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점화식은 따로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잘 푸는 형태야. 너희도 잘하지만 남들도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점화식 몇 가지만 연습 좀 하겠습니다. 책에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이런 걸 예제 1번에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1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제 1번의 1번은 무슨 점화식이지? 아니네. 이 새끼들이 기본 문제 건너뛰고 문제를 만들었네. 헐, 예상 못했다. 예제 2번은? 예제 2번은 그래, 예제 2번부터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자, 아직까지는 기본 점화식이 아닌데 문제 요구한 건 6번째 항고라며. 그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라며. 그런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 두 번째 항고라며.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두 번째 항이 누군데요? 이게 시간차가 걸릴 일인가요? 5라고요? 세 번째 항은 누구라고요? 네 번째 항은 누구라고요? 다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이 누구예요? 맞게 잘 구했나요? 점화식을 주고서 최근의 수능 문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점화식들을 준 다음에 10번장을 구하세요. 7번장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최근 경향입니다. 공식 입각에서 풀지 말고 그냥 대입해서 대충 풀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값은 1이라며. 두 번째 값도 1이라면서요.
근데 다음 항을 구할 때 앞에 있는 항들 두 개 더해서 구해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두 개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이 누구라고요? 네 번째 항은 누구야? 다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은?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보고서 몇 번째 항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계산수 하나 다 잘해.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 기본 점화식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딱 보자마자 n번장한테 마이너스 3을 더한 게 n 플러스 1번장이라며. 그럼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 3이 공차인가? 보자마자 등차 수열 점화식인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준 거는 초항의 값은 25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8 나오는 K가 필요합니다. N값 자체가 K인 거죠.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3K 값이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래서 K 값은 10이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n번장한테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녀석의 값은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의 점화식인 거네? 초항의 값은 3인데 공비의 값은 2라면서요. 그럼 일반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3 곱하기 n-1승이라고요? 문제 요구한 건 k번장인 3 곱하기 2의 k-1승의 값이 192였으면 좋겠습니다. 3으로 약분했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럼 k가 누구야? 조화수열의 점화식 문제가 하나 좀 조화수열의 점화식을 문제가 안 놔뒀네? 이 새끼들 뭐야? 문제의 순서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건 별도의 문제라서 이건 풀고 마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A하고 S가 같이 있는 점화식입니다. A하고 S가 같이 있으면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것도 일반항도 있고요. 수열의 합도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A하고 S가 같이 있으면 쌤 얼마 전에 LG 서비스 센터 갔다 왔는데 AS야 AS 애프터 서비스라고 A하고 S가 같이 있으면은 A하고 S가 같이 있으면은 AS를 해야 되는데 AS는 뭐냐면 n-1을 대입해서 뺄 거야. 이게 AS야. A하고 S가 같이 있을 때는 저 시간대 n-1만 대입해서 빼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이게 AS입니다. A하고 S가 같이 있으면은 n-를 대입해서 뺄 겁니다. 좌변값을 빼면 뭐야? 수열 AN의 합의값이 S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번장까지 합해서 n-1번장까지 빼서 일반항인가요? n번장? 근데 뺐더니 오른쪽은 3an-3an-1입니다. 마이너스는 지워집니다. 따라서 이항했더니 3an-1의 값은 2an이냐?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an의 값은 2분의 3 an-1? n-1번째 항이 앞에 있는 항이고 n번장이 뒤에 있는 항이잖아. 이렇게 되신 거 맞죠? 근데 n-를 대입해서 빼는 건 몇 번 정도 성립한다고? n-부터 대입하는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값이 빵번장까지 합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 2 대입하면 누군데? 2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성립하는 거죠? 근데 초항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잖아. 공비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럼 난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초항의 값은 2분의 1인데 공비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4 대입해요? 4 대입했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3승, 2분의 3의 3승입니다. 따라서 16분의 27이 답이네요. 자, 지금까지 했던 녀석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화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기본 점화식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점화식까지만 설명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점화식으로 갔습니다. 4번째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장한테
n 플러스 1번장을 구할 때 이렇게 써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얘는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입니다. 식이 더해져 있는 꼴입니다.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이 더해져 있는 꼴입니다. 물론 기피획기 가자면 이 fn 값을 우린 개차수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화식을 만나면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점화식을 만나면 1대2 뱉습니다. 2대2 뱉습니다. 마지막은 n을 대입한 게 아니라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좌변은 좌변끼리 더할 거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더할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는 축차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1부터 n-1까지 대입했고요. 1부터 n-1까지 대입했고 좌변, 우변 소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좌변 다 더한 녀석과 우변 다 더한 게 있으면 소거되는 게 누구야? A2 소거돼요? A3 양변 소거됩니다. AN-1도 소거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녀석의 값이 누구야? 좌변은 AN만 남는 것 같고요. 우변에서 남는 게 누구야? A0 플러스 F1 플러스 F2 플러스 FN-1이 남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내가 지금 밑줄 친 게 누구라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언제까지 n-1까지 FK라고 쓸 수 있나요? K한테 1부터 n-1까지 대입했던 거? 앞으로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녀석을 마주치시면 무조건 이 공식한테만 대입하면 n번장이 나옵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산수를 못하는 거는 우리 팔자고요. 인정인 경우는 공식입니다. 자, 이거 먼저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인가? 예제 5번을 보면은 식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의 값이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거 맞아?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진 거죠? n이라는 문자식이 더해져 있으면 공식이 뭐라고요?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 1부터 n-1까지 fk라고요?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이라면서요. 첫 번째는 3 플러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여기다 fk? fk면 요게 지금 fn이라며. 그럼 k라고만 바꾸겠습니다. 이것만 시그마 값 계산하면 됩니다. 자, 시그마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3 더하기 앞에 거는 3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인가요? 자연수의 총합?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뭐야? 마이너스 2가 n-1개 있다고?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번째 항목이라고 있으니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12만 대입하겠습니다.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11 곱하기 12? 마이너스 2 곱하기 11? 약분했습니다. 3 더하기 18 곱하기 11이니까 198인가? 이걸 못하겠네. 좀 해줘 봐봐. 자, 다시 돌아가서 네 번째 점화식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점화식까지만 설명은 오늘 수업 목표는 끝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점화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순서대로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 아직 안 버리셨죠?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n번장한테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는 꼴의 정화식입니다. 이거는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진 꼴입니다. 숫자가 더해지면 등차수열, 숫자가 곱해지면 등비수열. n이라는 문자식이 지금 곱해진 형태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대2 뱉습니다. 2대2 뱉습니다.
마지막 아까 전에 뭐 대입했지? n-1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좌변은 좌변끼리 곱할 거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곱할 생각입니다. 이걸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좌변을 다 곱하면 A2부터 AN까지 곱해져 있는데 우변은 A1부터 AN-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에서 약분하게 되면 이건들이 지워지겠네? 그럼 AN 값이 뭐가 돼? AN 값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마지막 곱하기 Fn-1까지인가요?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이것들은 싹 다 더하는 거고 이것들은 싹 다 곱하는 거잖아. A1부터 시작해서 F1부터 Fn-까지 다 더하는 거고 A1, F1, Fn-까지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해져 있냐 곱해져 있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 맛이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예제 5번에서 두 번째 문제가 지금 그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서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n이라는 문자의 식입니다. 그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언제까지 곱하자고요? 여기까지 곱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A1 1,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F한테 n-1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까지 합이라고요? 그 값이 누군데요? 2분의 자연수의 총합? 여기다 12를 대입하라고요? 12 대입했습니다. 12 대입했더니 66승이야?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1번부터 5번 정하식까지 좀 쉽습니다. 시간이 남네? 6번 정하식까지 할 수 있겠다. 시간이 10분이나 남았어. 자, 6번 정하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하식인데? 자, 6번 정하식부터 가지고 있는 IQ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6번 점화식은 제일 중요한 점화식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점화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서 전체 수능을 출제했던 전체 해 중에 3분의 2는 이걸 출제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출제했으면 20년은 이거 출제했습니다. 꼬박꼬박 빠짐없이 매우 중요한 점화식입니다. 쌤은 이 점화식을 앞으로 부를 때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야,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있었잖아.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얘는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입니다. 근데 바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꽤 많이 돌아가겠습니다. 자, 쌤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1, 두 번째 값은 3, 세 번째는 7, 네 번째 값은 15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값은 31, 여섯 번째 값은 63. 내가 지금 뭘 썼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내가 쓴 건 일반항이 누구야? 일반항은 n번장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죠? n번장이 누구냐고요? 네, 2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는 규칙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등비수열 아닙니다. 등차수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수열보다 1 큰 숫자들의 배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큰 숫자들의 배열은 2, 4, 8, 16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일반항이 누군데? 이건 2n승인가요? 그렇다면 an 값은 누구예요? 2n승 마이너스 1인가요? 바로 일반항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원래 수열을 조금 조작했어. 어떤 숫자를 더해준 다음에 어떤 숫자를 더하기나 빼기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항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1, 3, 7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값은 1이야. 근데 n 플러스 1번장은 앞에 거한테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숫자가 다음 숫자야. 1한테 2배에서 1 더하면 3, 2배에서 1 더하면 7, 2배에서 1 더하면 15, 2배에서 1 더하면 31. 맞나요? 이게 지금 저 an이라는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게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맞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근데 선생님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 녀석을 요 숫자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덧붙임으로써 규칙성이 생긴 거잖아. 쌤이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붙임으로써 이 녀석의 규칙성이 쉽게 파악이 됐던 것처럼 이 녀석을 조금만 조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1, 3, 7, 15, 31을 2, 4, 8, 16, 32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난 이렇게 쓰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왜냐면 이렇게 쓰면은 이건 n번장, 이건 n 플러스 1번장이 돼서 공비값 2가 되는 등비수열,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 근데 이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은 2an, 우변값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항됐더니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알파 1이라고요?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래서 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보다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모든 수열은 초항은 1, 2, 2번개 초항이라고 했잖아. 얘가 초항이야. a1 플러스 1이 초항이야. 그런데 n번장한테 2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장이 나오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2가 되는 등비수열이에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a분 값 1이기 때문에 이게 2라고? 그래서 이게 2n승이야. 그럼 따라서 an 값은 1만 이항해주면 돼요?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이거 했다고,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해서 an 구했다고. 이 과정을 문자로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납득되신 거 맞아요? 안 됐어요? 선생님 숫자를 열거한 거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그거를 적절하게끔 변형해서 푸는 방법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알파벳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an 플러스의 값이 p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이 점화식은 먼저 선생님 이렇게 쓰려고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라고 쓰려고요. 근데 이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누구야? an 플러스 1 값은 pan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야? 된 거 맞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알파가 궁금하면 알파가 누구야?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q야? 그럼 나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풀 거야. 알파의 값은 1-p분의 q라며.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1-p분의 q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 중에 알파가 누구였어? p가 누구였어? 2였어? q가 1이었고 알파 값을 알고 싶다면 1-p분의 q라고? 그게 마이너스 1이었던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얘가 궁금해. 난 지금 얘가 궁금해. 이건 an이 아니야. an보다 알파만큼 작은 숫자의 수열이야. an보다 알파라는 숫자가 작은 수열이라고. 아까 an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열이지?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모든 수열의 초항은 뭐라고? 1대2반개 초항이라고? 모든 수열의 초항은 1대2반개 초항이니까 이게 초항이야.
그런데 초항은 저건데 얘가 n번장이야. 여기다 n 대입한 거. 얘가 n 플러스 1번장이야. n번장한테 p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장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p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초항은 a1-알파 공비의 값은 p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an 값이 알고 싶다면 알파만 이항해 주세요. 자,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거의 90% 이상 한 거야. p 플러스 q꼴의 정화식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1-p분의 q가 알파라는 사실. 알파를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장에서 알파 뺀 거, n번장에서 알파 뺀 거, p는 고스란히 그대로 쓸 겁니다. 이 네모만 할 줄 알면 90% 이상 무조건 풀 수 있어. 네모를 외워야 돼. 연습하겠습니다. 네모를 외웠다는 전제하에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그지들이 문제를 예제 문제도 안 놔뒀네? 방금 했던 거 또 놔뒀어? 자, 문제가 말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연료통에는 현재 100리터의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이 기계를 한 번 가동시키고 한 번 가동시킬 때마다 전날 연료통에 남아있는 연료의 20%는 사용하겠습니다. 20%를 사용했으니까 매일매일 80%가 남은 모양이지? 근데 가동이 끝나고 나면 6리터의 연료를 채워 넣겠습니다. 새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N일이 경과한 다음에 연료통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AN이라고 하겠다며. N일이 경과한 다음에. 그때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에 관계식을 세우래. 다음 날은 전날 남아있는 연료 얼만큼을 사용해? 20% 사용해? 그럼 전날 연료에 얼만큼이 남아? 80%가 남아? 근데 새로 몇 리터를 채워? 이게 다음 날의 연료량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 틀리는 포인트는 여기가 틀리는 포인트야. 빨간색까지는 개나 소나 다 세워.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가르쳐도 이걸 맨날 틀려. 가슴 아파 미쳐버리겠어. A1은 100이 아니야. A1은 100이 아니라고. 하루가 경과한 다음에 연료량이 하루가 경과한 다음날 연료량이 A1이야. 100리터가 원래는 있었잖아. 하루가 경과하면 100리터 아니지. 근데 기가 막히게 맨날 100을 대입해. 가슴 미어지게. 하루가 경과하면 몇 리터가 되는 거야? 20% 사용했으니까 80이 남고 몇 리터가 남아? 요걸 꼭 100을 대입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강조해도 100을 대입해. 그지같이. 초항은 100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는 이것만 빨간색만 구하면 끝이거든. 이 문제는 빨간색만 구하면 끝인 문제인데 나는 AN을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만 하면 거의 다 한다고? 90% 이상 한다고? 뭐만 하면 된다고? AN 플러스에서 알파를 빼고 P에 해당하는 숫자 쓰고 AN 빼기 알파라고 쓸 건데 알파가 누구라고 했어 아까 전에? 1-P분의 Q? 알파 누구야? 알파는 30입니다. 30 대입했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30 5분의 4 곱하기
AN 빼기 30. 여기까지 하면 90% 이상 한 거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나는 지금 AN 구하는 게 아니야. 난 AN이 궁금하지 않아. 내가 궁금한 거는 AN보다 30만큼 작은 수열이 궁금해. 이 수열의 초항이 누구라고? 모든 수열의 초항은 1대2 반 거니까 공비는 누구야? 얘가 몇 번장이야? 이 수열의 n번장? 얘는 몇 번장이야? n 플러스 1번장. n번장한테 5분의 4를 곱해 다항이 나오니까 5분의 4가 공비입니다. 따라서 초항은 알고 있고 공비의 값이 5분의 4인 등비수열이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초항의 값 알고 있잖아. 누구라고요? 이된 거 맞아요? 그럼 n번장이 누구란 얘기야? 내가 구하고 싶다 A는 누구야? 56 곱하기 5분의 4의 n-1승한테 뭐 하자고? 문제 요구했던 건 빨간색을 요구했지만 좀 더 구해봤습니다. P 플러스 Q걸 연습시키려고요. 시간 약간 오버했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준 점화식만 가지고 딱 현재 페이지까지만 풀어오세요. 숙제량도 지금 코딱지만큼 됩니다. 메가르츠만 풀어서 오세요. 뭐야 그거? 고쟁이 다음 챕터가 문제가 몇 개쯤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럼 니네 뭐 금요일까지 죽어. 반만 해 반만. 딱 절반만 해가지고 오세요.